네, 안녕하세요. 비욘디의 무지개 여러분. 네, 동네 의사 송태호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 몸의 닥터라고 대한내과 개원이 협의회에서 여러분께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건데요.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만성 성인성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할 거는 없을 정도로 비욘디의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2025년도 가이드라인이 새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 거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고혈압이나 단순 고지혈증 환자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을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성 성인성 질환, 그러니까 만성 성인병,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쓰리고라고 그러죠. 세 가지가 높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궁금해 하나라고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신 지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그 항목은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을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병이 있으셔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검진만으로는 조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을 진료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뭐 건강검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받은 다음에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혹시 꼭 검사가 필요한데 그게 그중에 이제 빠진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사들의 이학적 검사 즉 진찰로 인하여 병을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사가 진찰을 해서 알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받으시는 검사의 발전 자체가 의사가 진찰만 가지고 병 진단이 점점점 늦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발전을 하는 게 이제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꼭 들고 운전을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 낮추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중 어느 것이 관리 면에서 중요한지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공복 혈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혈압 같은 경우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았다가
활동을 하면 오전 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후가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잘 때 제일 낮았다가 다시 이렇게 자연적인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혈당은 공복 혈당이 있으면 뭘 먹었을 때 공복 혈당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또 뭐 먹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 스파이크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이유는 혈당이 200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당분이 직접적으로 혈관의 내피세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그럼 염증이 생긴다는 건 이런데 뭐 염증이 생겨서 곱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낫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여기서 진물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흉터가 남아서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혈관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복 혈당이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하면 뭘 조금 먹어도 그 공복 혈당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하루 중에 최고 혈당은 더 낮을 확률이 많죠. 근데 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몸이 잘 때 충분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하셔서 아침에 공복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계속적으로 내 몸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위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공복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불면증이 있는데 그 불면증이 여러 가지 뭐 민간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습관 교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근데 당뇨 환자다. 그러면 오히려 수면 유도제를 조금 복용을 해서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전체적인 건강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좋다는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랑 꼭 의논을 좀 해보시고요. 또 우리 김민 씨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운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약물이 이제 개발이 될 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들은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안일부, 나쁘다는 의미의 부작용이 아니고요. 주작용, 주로 있는 작용, 영어로 이제 메인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메인이 있는데 그 메인에 따라붙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없는 약들은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물 메인 그 효과를 보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게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현상이고요.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하면 혈압약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생활습관 교정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흡연을 하는 사람이 금연을 하면 대개 이제 한 15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데 그냥 보통 사람이 흡연을 하면 15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흡연하던 사람이 금연을 하면 15 정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또한 5 정도 떨어집니다. 체중은 1kg 뺄 때마다 1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10kg 정도를 빼면 10이 떨어지는 거죠. 그 10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에 속해요. 그 다음에 뭐 채식 위주로 식사를 건강하게 지중해식 식단이나 채식 위주로 그렇게 바꾸는 것도 혈압을 떨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일단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조절을 시작을 하고
나머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혈압약을 중단한 사례는 뭐 우리 병원에서도 1년에 몇 명씩 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 습관 교정을 해서 혈압약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활 습관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도로 살도 찌고 뭐 도로 운동도 안 하고 그럼 도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좀 해피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약 먹는 게 무서워서 뭐 사실 무서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는데, 그럼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서우면 밥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것도 무서워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 힘든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약을 안 먹고 버틸 것이냐. 그거는 환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을 정상처럼 유지를 해야만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심뇌혈관 합병증 및 만성염증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란 하늘님이 30대 초반으로 젊은 사람인데 LDL 수치가 높아서 약을 고지혈증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고지혈증 약의 용량을 복용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개는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유전자에서 이제 변형이 생겨서 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먹는 약만 가지고서 대개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대개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뭐 300 이상, 400, 500, 막 600까지도 가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요즘은 안 그런데 제가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었던 30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은 평균 수명이 60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사실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나온 지가 50년?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스타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틴은 굉장히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약인데, 젊어서 약발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약리학적, 약동학적으로 봤을 때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몸에서 약이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한테 맞는 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적은 약을 찾는 게 중요하죠. 네, 그거는 AI가 찾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의사들은 그거를 이제 뭐 한 달마다 오면서 환자랑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바꿔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YJORS님이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은데 무슨 뜻인가요? 워낙 비특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간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비욘드에서 얘기를 워낙 자주 하기도 했고 또 릴스로도 나간 것들이 많아요. 그 AST, ALT는 일종의 속도계입니다. 단위 시간당 간세포가 깨지는 속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상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상 범위가 무슨 의미냐면, 그 안의 수치는 그 정도 속도로 깨지면 내 간이 그 정도 속도는 카바를 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GOT-GPT가 35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30이 나왔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30의 속도로 깨지는 거예요. 그럼 간에서 단위 시간당 30의 속도로 깨지니까 30의 속도로 재생을 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간이 유지가 되죠. 근데 60이 되면
60의 속도로 깨지고 30의 속도로 재생이 되니까 단위 시간당 30씩 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 수치가 굉장히 높다. 뭐 급성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이 돼서 뭐 AST, ALT가 뭐 6,000, 뭐 10,000 이상이 됐다. 그럼 단기간 내에 간이 확 하고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뭐 간 이식을 제외해놓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약간 높다는 거는 간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간이 회복이 되는 속도보다 깨지는 속도가 많다라는 의미인데 그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뭐가 원인인지도 찾아봐야 되겠죠. 뭐 지방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음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식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한 또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 수치가 높은데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빼가야 되겠죠.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HDND님은 70세 어머니가 당화혈색소가 1년째 6.5 정도로 유지 중인데 더 낮춰야 하나요? 저는 기준을 자기 나이에 점 찍는 가운데에다 점 찍는 정도의 당화혈색소보다 낮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70세면 7.0 가운데 점 찍으면 7.0이잖아요. 그럼 7.0보다 낮으시면 그래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80세면 8하고 0이니까 8.0보다 낮으면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국 내과 의사 협회에선 이제 미국 내과 의사는 이제 개원이들 그 협의체인데 거기서는 당화혈색소를 8.0 밑으로만 유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아이디얼한 수치는 6.5예요. 그래서 6.5보다 낮으시면 이거는 우등생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또 LDL 제이킴님이신데 LDL 콜레스테롤이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47세인데 음식에 신경을 써도 계속 올라서요.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 나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나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그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내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유전자가 어느 시기가 되면 딸깍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뭔 짓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때 빨리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쓰리고 혈관 쓰리고가 위험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혈압이 160에 100인데 아무렇지도 않다. 뭐 나는 혈당이 300인데 괜찮은 것 같아. LDL 180인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침묵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침묵의 질병을 그냥 냅두면 그게 돌연사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지인이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50대 초반이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캐물어 보니까 결국엔 고혈압이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신경을 써도 계속 올라가시면 빨리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50대 초반부터 약을 먹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 프리비님 복부 내장 지방 과다로 공복 혈당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뭐 여기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죠. 절식하시고 운동하시고. 근데 이제 절식이나 운동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그 스레시홀드를 넘어야 돼요. 어떤 역치를 넘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람이 힘들고 그러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거기를 뛰어넘어야지만 그때서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되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진 사람들을 보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효과가 있건 없건 꾸준히 하신 분들이 결국은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은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지 그다음 당화혈색소는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확실히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볼 건지 고민을 하실 시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파치님 68세 남성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헤모글로빈 A1C가 6.3. 네. 당뇨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복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정말 당이 많이 걱정이 되면 복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당뇨약을 굉장히 저혈당도 없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메트폴민이 처방이 될 거기 때문에 복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당치수가 105에 당화혈색소가 6.3이라면 저도 그 선생님처럼 일단 처방은 안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68세 남성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당뇨로 확진이 돼서 당뇨약 복용을 시작하셔도 그렇게 큰 합병증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너님 20대인데 우각 차단 부정맥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네, RBBB라고 하죠.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브록이라고 하는 부정맥인데요. 그게 이제 컴플리트와 인컴플리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그 오른쪽 심장 즉 이제 좌측이 아니고 우심방 우심실로 가는 그 신경 전달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긴 건데요. 치료는 없고 치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좌각 차단 부정맥은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좌각 차단 부정맥이 있으면 수술하기 전에서도 심장에 대해서 풀 워크업을 해서 그 좌심실이라든가 그런데 정말 심근경색을 앓고 난 후에 생기는 부정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사를 하는데 우각 차단 부정맥은 특별한 치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님, 피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67이다.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한 가지는 술, 또 한 가지는 탄수화물, 특히 밀가루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줄여보는 게 맞는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의 유전적인 특성상 서양인에 비해서 중성지방이 조금 높아요. 조금 좀 높아서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중성지방의 정상 범위도 살짝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저는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50까지를 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100이 넘으면 일단 환자분들한테 중성지방 높으니까 식이요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소트레티노인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익병 선생님도 항상 주정을 하셨지만 1년에 100알 이상은 먹으면 안 되는 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계산을 하셔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교적 이제 부작용이 조금 좀 있는 약으로 생각이 되니까 1년에 100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은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제 화이트 코트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 없겠죠. 원칙적으로는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집에 있는 혈압계가 일단 제대로 본인의 혈압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혈압계를 병원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병원의 혈압계와 큰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또 청지기님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고 네 60입니다. 네 공황장애 약 복용하시다가 네 흡연도 하게 됐는데 10여 년이 넘게 네 여러 가지 뭐 고혈압 그다음 당뇨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 간장약 그래서 고관절 괴사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스테로이드도 드셨었나? 예, 아마도 이 고관절 괴사 수술도 술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녁 한 끼만 드신다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보다는 한 끼 식사량을 줄이는 걸 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의 의미는 한 끼는 내 맘대로 엄청 많이 먹는다. 라고 하는 건데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안주를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술을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간헐적 단식 그러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하러 하세요? 예. 네. 그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주를 하시고 하루 세 끼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대신에 식사량을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탐구님, 네, 아침보다 밤에 혈압이 조금 더 높다. 네, 그쵸. 야간 고혈압 더 위험합니다. 약을 차라리 저녁에 드시게 할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야간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가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교정하는 방법까지 이제 같이 저희가 돼야 될 텐데 저녁 식사를 너무 짜게 드시는 게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녁 식사를 밖에서 자꾸 하시게 되면 요새는 맵단 짠이잖아요. 맵고 달고 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약을 저녁에 드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식단을 일단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써보십시오. 네. 약을 안 먹으면 LDL이 130인데 네, 리바로 2g을 먹고 있으면 그러면 조절이 잘 되나요? 해피해피님? 계속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당뇨 위험이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스타틴 중에서 연구를 통해서 당뇨와 연관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일한 스타틴이 바로 이 피타바스타틴, 리바로가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뇨가 살짝 있지만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초이스로 이 피타바스타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여름나기 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유독 높게 나옵니다. 네. 술을 안 줄이고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건 진짜 없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끊고 밀가루 음식을 끊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름나기 중님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약을 먹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 중성지방은 식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이제 대표적인 약들이 뭐 파이브레이트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경우인데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써도 정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원인 중 거의 대부분이 술이더라고. 그래서 음주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네, 건강 찾는 김영사님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 생기죠. 그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많게 보고된 연구는 뭐 10명 중에 3, 4명, 뭐 6명까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가 심하게 일을 안 했는데도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어느 부위만 특정하게 아픈 게 아니고 막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근육통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 3주 이내에 그 통증 환자들의 거의 95% 이상이 좋아져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근육통들이 저절로 없어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약을 먹었는데도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의 환자들만 계속적으로 근육통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CPK라든가 그런 근육 효소 검사를 해서 정말 그게 굉장히 높거나 그러면 그때는 약물을 체인지를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고지혈증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지혈증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약 때문에 당뇨가 생긴 것 같았다.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고지혈증 약은 계속 먹으면서 당뇨를 치료해라. 당뇨가 무서워서 고지혈증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훨씬 더 환자한테는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지혈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아주 드물지 않죠. 흔쳐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약을 잘 드세요. 한 1년 정도 잘 드시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그 LDL이 이제 100 이하로 목표 타깃으로 딱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그 환자분이 안 보여요. 한 6개월, 1년쯤 지났는데 또 건강검진 결과를 또 들고 와요. 그동안 이제 약을 안 먹었는데 도로 올라간 거죠. 그 왜 안 왔어요? 물어보면 아니 약을 먹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난 줄 알았어요. 낫는 병이 아니라고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환자분은 검사할 때마다 정상이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지혈증 약물을 먹어서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것처럼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그나마 합병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이제 뭐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깨어서 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은 아직도 그게 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지질학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지혈증의 치료 그 팩트 시트에 보면 고혈압과 당뇨에 비해서 고지혈증은 아직도 약물 복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의사들이 좀 더 이런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님이 70세 여성이신데 머리가 빠지고 가늘어져서 미녹시딜 4분의 1 먹은 지 1년 되고 있습니다. 계속 먹어도 되나요? 미녹시딜은 원래는 이제 혈압을 떨구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그 부작용이 이제 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모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녹시딜이
저혈압을 잘 일으키는 혈압약이어서 사실은 고혈압약으로는 이제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4분의 1을 먹은 지 1년이 되면서 탈모라든가 발모에 효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효과가 있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드셔도 되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계속 먹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약이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드시고요. 계속 드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부나 계란, 고구마만 먹기에 저혈당은 없습니다. 혈압약이 저혈압 증상으로 당뇨 전 단계 약만큼 줄여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술이나 발기부전제를 복용할 때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혹 심장 문제일런지요? 술이나 발기부전제 모두 둘 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심장 문제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압약을 복용을 안 해도 될 정도까지 떨어지셨을 확률이 있어서 선생님이랑 의논을 해서 혈압약을 중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혈압약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당뇨 전 단계가 혈압 전 단계 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혈압약 복용을 일단 중지하는 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술이나 발기부전제를 복용하면 정상인들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요. 혈압이 올라가는 건 술이 깰 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면 쇼옥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리리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가끔 손이 저릴 수도 있을까요? 가끔 저린다라는 거에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해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고지혈증이 오히려 조절이 안 되면 손이 저린 경우도 저는 제법 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고지혈증이 조절이 되면서 손저림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손이 저릴 수도 있다면 고지혈증보다는 일단은 정형외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는데 혈압 때문인지 패닉 증상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혈압 때문에 생기는 응급 신호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압계라는 게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그 청진기를 이용하여 혈압을 잴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전자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걸 하나 그 장만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괜찮은 그 혈압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 굉장히 그 공신력이 있고 믿을 만한 그런 혈압계 AND나 아니면 오므론 같은 경우, 오므론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고혈압 관련 연구를 할 때도 그 전자혈압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전자혈압계는 사용 방법만 정확히 하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해서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닉 증상인 경우에는 대개는 혈압도 혈압이지만 맥박이 이제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뛰죠. 그래서 이게 혈압 때문인지 패닉 증상인지 보다는 부정맥이 혹시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지기님, 혈압 전 단계 약까지 줄였는데도 가끔 저혈압 증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하고 저기를 좀 의논을 해서 혈압약을 아예 좀 중단을 해보는 방법을 중단을 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확인을 의논을 드려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고지혈증이신데, 그 고지혈증이 증상이 이제 특정한 증상은 없어요. 특정한 증상은 없는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몸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이 손이 저리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피부가 안 좋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이 고지혈증을 조절하면서 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님, 다모증이 아니고요. 다모증이 아니고 그 미녹시딜이 그러니까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 미녹시딜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예.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드셔도 되고요. 도움이 안 되는데 구태여 드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게 만성 성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성이고 그다음 성인한테 주로 생기고 그런 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환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병이라는 거를 환자들이 일단 인정을 안 해요. 예. 내가 혈압이 조금 높은데 뭐 그게 무슨 병이야. 혈당이 조금 높은데 그게 무슨 병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병적인 상황이 맞고요. 129에 70 뭐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130에 80 130에 80으로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130에 80이 뭐가 높은 혈압이냐. 의학적으로 정상 혈압은 120에 80보다 낮은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119에 79 서부터 거기까지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25에 70 뭐 125에 70 그럼 그건 수축기 고혈압 전 단계인 거고 110에 85 그러면 이건 이완기 고혈압 전 단계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 단계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왜 그럼 바로 고혈압이라고 안 그러고 왜 바로 당뇨라고 안 그러고 그 전 단계라는 걸 뒀느냐? 그거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그게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고지혈증은 왜 고지혈 전 단계가 없느냐?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그래서 그 고지혈증이 좋아질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고지혈증이냐 아니냐로 따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는 고혈압이냐 아니면 고혈압 전 단계냐 정상이냐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여기 비욘드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하면 좋아지나요? 운동한다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식이요법을 빡세게 하면 어떤가요? 네, 식이요법을 빡세게 해도 우리가 이제 1일 3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하면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그거 300mg이나 400mg이나 500mg이나 그 이상이 섭취를 해도 더 이상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지 않는 우리가 이제 지붕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지극히 제한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이게 조절이 하기가 쉬운 질병이 아니고, 그래서 반대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한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없어도 된다라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메인이고 그 옆에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제일 큰 원은 이제 약물 치료예요. 그 다음이 이제 식이요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운동요법이고. 그러면 누가 이제 만약에 정말 의사가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 선생님, 약 먹는 거하고 음식 조절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의사로서의 정확한 답은 셋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동 뭐 못하는 거죠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제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 밖으로 나와버렸네. 예. 청지기님, 술이나 발기부전제로 저혈압이 왔을 때 흡연을 하면 왜 안 올라가는 건지요? 이게 더 세니까 그래요. 이 저혈압이 온 게 더 세기 때문에 흡연으로 그 니코틴에 의한 그 혈관 수축 기능이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술이나 흡연이 참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저도 뭐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윤희님이 말씀하셨네요.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처방받아서 드시지 않고 식단으로 조절하시다가 광범위하게 이제 뇌졸중이 오셔서 불구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예견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셔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두서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답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주관화된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답이 아니란 말이죠. 환자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1시간 더 라이브가 있으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계속 비욘디 시청하셔서 건강 상식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